안녕하세요. 예솔문제원 전문가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차 소리가 많이 나죠? 추석 다음 날이라 그래요. 어제 추석 전에 이 나무를 영상 촬영을 하면서 추석 인사도 했었는데 이게 좀 나이 먹으면 그러죠. 기억력이 까물까물해가지고 이 마이크 이걸 켜지 않고 열심히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재탕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촬영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기가 막힌 소나무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아주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들었는데 사실 며칠 전에는 이보다 더 황금빛이었어요. 근데 이 며칠 2, 3일 지나니까 또 2, 3일이 아니죠?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약간 이제 녹색 기운이 또는 이 황금색 이렇게 변했는데, 자,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이 나무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 한번 보시죠. 아직 이 가을 단풍이 들기 전이어서 이렇게 파랗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11월 달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를 지금 이렇게 묵은 잎들만 정리하면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이렇게 녹색인데 이 나무로 다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황금색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황금 소나무 비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저희가 예솔에서 쭉 키워왔던 나무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구입을 한 나무입니다. 올 때만 해도 색깔이 파릇파릇했는데 제 손이 이 황금을 만드는 이 마이더스 손이다 보니까 제 손에서 1년간 크면서 이렇게 황금색으로 쫙 변한 거예요. 감독님? 맞죠? 근다고 하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근다고 하자고요. 감독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여름에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가을이 되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니까 얘가 황금 들판을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이렇게 선명한 황금색으로 변해서 이 배경을 노란색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늘색 배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릴 때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로 내리느냐? 이게 원래 황금 소나무였는데 때가 되니까 황금빛이 드러난 것이다. 감독님 맞죠?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거 과습이다. 이 과습이 되면은 대개 나무 증상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맞죠? 이 과습도 아주 심한 과습일 경우에 그러죠. 그러면은 이 나무가 과습이면은 이제 이게 내년에 분갈이 해주면은 그걸로 끝. 그러죠? 그 전에 이제 여기를 구멍을 내 가지고 물 빠짐이 이렇게 좋게 만드는데 과습일 확률이 좀 높겠네요. 왜 그러는 거니? 올해 무려 57일간 장장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여온 나무라 이게 물 빠짐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액비를 줄 때 보니까 물이 잘 빠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습도 아닌데요. 우리 감독님은 전편 연습 촬영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습이다라고 그러면 다른 나무도 똑같이 비를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비를 맞았고 물 빠짐도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만 유독 황금빛으로 변한 이유가 뭘까? 해서 일단 이 나무는 원래 황금소나무가 아니다.
두 번째, 물 빠짐이 좋고, 좋았으니까, 뭐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 빠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으니까 물 빠짐이 안 되어서 일어나는 과습 현상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철쭉에서는 황화 현상, 그리고 소나무에서도 그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보기 좋을 정도로 파스텔 톤의 그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이보다 더 훨씬 황금빛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이씨, 나무를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소나무 보고 뭐 됐대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요. 맞죠? 한 열흘? 그 사이에 이제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영상으로 촬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미루다 보니까, 요게 더 선명하게, 황금빛이 뜨기 시작한 거죠. 맞죠? 우리 그 감독님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혼 없는 답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와서 이파리가 얼마나 황금색인지 근접 촬영도 하지도 않고, 저기에서 지금 카메라 딱 펼쳐놓고 저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이파리하고 이쪽 한번 정확히 한번 맞춰주실래요? 한 나무에서 나고서도 요 나무들은 똑같은 상태, 똑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도 녹색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선명한 녹황색. 지난주에는 황금색, 이번 주에는 녹황색,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녹황색으로 만든 뭔가 비결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작업을 한번 했던 걸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미량 요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미량 요소라는 말은 뭐냐? 그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쓰시는 액비는 NPK, 특히 예술에서 공급하는 액비는 이 NPK, 질소, 인산, 칼륨이 아주 이상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어서 다른 거름 일체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송백류, 그 다음에 관엽이 아니죠? 상엽 분재, 이파리를 감상하는 분재, 그 다음에 송백류, 잡목류, 열매 여는 것, 꽃 피는 것 다 관리가 가능해요. 추가로 별도로 거름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그렇게 다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방문객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나무를 갖다가 액비를 주었는데 이 나무만 밉다고 빼놓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이쁘게 생겼는데 이 나무만 빼놨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액비 NPK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흙 자체에 미량 요소다라고 해서 철, 니켈,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붕소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막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 나무가 빨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물을 주면은 그게 서서히 녹아서 밑분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 안에서 미량 요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유독 심한 것이 철쭉이나 이런 소나무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분재책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여기에다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콩대를 태워서 그 잿물을 뿌려라. 함부로 말해서 잿물 뿌리라는 얘기죠. 그럼 콩대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지푸라기, 벼를 베고 난 그 짚을 태워서 거기서 잿물을 울궈내가지고 여기다 뿌렸단 말이죠.
근데 요즘 콩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주위에는 당연히 있지요. 근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콩대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콩대만큼, 콩대보다는 조금 구하기 쉽겠네요. 지푸라기는. 근데 어디서 또 불을 지르고 쟤는 또 어떻게 긁어 모으고 혹시 그 112로 신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뭔가 수상한 짓 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원리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콩대를 쓰는 이유는 그 재라고 하는 것에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유기질 거름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재에는 막 태운 재에는 유기질 거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기질 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비싼 황금 소나무를 갖다가 일반 소나무로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나무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쉬운 방법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흙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분갈이 할 때도 아닌데 흙 바꿔주면 나무 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지난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임시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부어놓은 좀 헌 흙입니다. 헌 흙인데 요 나무를 이 꼬챙이로 이렇게 해갖고 다 벗겨내면은 뿌리가 상해요. 그래서 뿌리를 상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요 물로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죠. 자, 한번 물 한번 줘볼까요? 자, 지금 물이 곧바로 빠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과습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빠진다라는 거죠. 일단 고여있지 않고 빠진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흙을 갖다가 위에 흙을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해서 벗겨낼 겁니다. 그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위에 흙을 이런 식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왜 그러면은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느냐? 분이 일단은 이게 조금 높죠. 분갈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이 물 주는 걸 아주 열심히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뿌리가 완전히 쩔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을 열심히 주면은 이 안에 곰팡이가 균근이다라고는 그것이 이게 완전히 쩔지를 않아요. 습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무 세력은 약간 떨어지지만은 물 빠지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수도로 할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미 한번 털어냈던 흙을 지금 다시 재탕하려는 거라 이렇게 쉽게 털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또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뿌리를 갖다가 이 부분이 한 지금 3분의 1 정도는 드러났겠지요. 이 정도로 드러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새 흙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흙을 채워가지고 그냥 물을 주면은 이 나무가 한꺼번에는 아니지만은 서서히 깨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흙을 갖다 채우고 나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힘들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집에서 배우자한테 쫓겨난다. 집에서 한다라고만 할 수 있는 데가 청삭, 세면대, 베란다, 욕조 이 정도 뿐이잖아요. 근데 흙 다 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면은 그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보다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황토 아시죠? 태풍이 지날 때쯤 전후해서 남해안에 녹조가 발생을 하면은 이 배에다 황토를 엄청 싣고 가서 바닷물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녹조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토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영애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신,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영애라고 하는 탤런트 겸 영화배우, 그분이 황토로 화장품을 만들었었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네랄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그 미량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다 황토를 갖다 덕지덕지 발라요? 안 되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황토를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담그고 나서 거기다가 휘저어서 황토물을 만들죠.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여기다가 물 대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나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무 원래 색깔대로 돌아오면은 이듬해 봄에 묵은 흙 다 털어내고 깨끗이 새 흙을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면은 이 증상이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다른 나무보다도 특히 소나무에서 이렇게 황금빛 소나무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결코 건강한 상태는 아니죠. 이런 나무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일부에서 나무를 가져왔을 때 특히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 또는 집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나무가 이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겉흙을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새 흙을 채워주는 방법,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황토를 물에 풀어서 황토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부어주는 방법,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 예설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